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감 잡을 수 없는 날씨예요. 봄인지 겨울인지 뭐 눈이 엄청 왔다가 또 그냥 뭐 따뜻한 봄날이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 굉장히 심한 감기로 아예 뭐 알아눕다시피 했는데 좀 되게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몸살 감기에 막 기침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 특히 이렇게 환절기는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들이 너를 뛸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책으로 하는데 좀 재밌는 책을 골라봤어요. 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책 제목이 밥빵면입니다. 밥빵면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줄이고 끊고 멀리하라라는 책인데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밥이나 빵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렇게 자제도 하고 절제도 할 수 있는데 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면도 거의 뭐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 근데 하여간 밀가루를 끊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자는 에베코지라고 하는 분인데 에베코지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게도 한때 당뇨의 대사증후군을 앓았다. 즉시 당질 제한 다이어트 실시에 6개월 만에 극복, 10년 넘게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지속하며 전성기 몸매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교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교토대학 흉부질환 연구소를 거쳐 1978년부터 다카오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0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니까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자기가 병에 걸려 보니까 당뇨하고 대사증후군에 걸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목에는 또 이제 우리는 밥심에 속고 있다. 사실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은 밥심으로 산다고. 근데 뭐 밥심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면은 정말 밀가루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빵 자체도 또 밀가루고요. 제가 앞전에 오래전에 찍은 동영상 중에 뭐 구독자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밀가루 똥배라는. 그래서 밀가루의 폐해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이제 원래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입장에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밥빵면, 특히 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라면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라면 좋아합니다. 근데 안 먹을 뿐이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맛있잖아요. 맛있기 때문에 먹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끊기 어려운 게 저는 면인 것 같아요. 면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빵순이 빵돌이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폐해를 주는지 뭐 이분이 단순히 다이어트 얘기는 아니고요. 뒤에 가면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또 이 책을 풀어 드릴 겁니다. 이 책은 뭐 이렇게 길게 갈 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머릿말로 해가지고 여는 글 해가지고 13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물을 주식으로 삼은 기간은 인류 역사의 고작 7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원래 우리 인류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채소와 과일이죠. 그 두 가지 가지고 사실은 연명을 했었죠. 식습관과 밀접한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은 그야말로 현대에 나타난 질병이다. 당질 제한 다이어트와 고당질 식사 가운데 어느 것이 인류에게 더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인류 본연의 식사, 이른바 인류의 건강식이므로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을 넘어 갖가지 생활습관병이 개선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치다라고 이제 글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밥빵 면을 끊으면 왜 건강해질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2장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건강식단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뭘 먹었나 뭐 이런 얘기고요. 3장은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라고 했는데 뭐 다이어트를 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건강해지면 질병은 사라진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4장 밥빵 면을 끊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또 5장은 밥빵 면을 끊으면 대체 뭘 먹으라는 걸까라고
이야기들이 이제 서술이 되고요. 6장은 이제 Q&A고 7장은 밥방면을 끊고 인생을 되찾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11가지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사례까지는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 생활에 직접 접목시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장 밥방면을 끊으면 왜 건강해질까라고 해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 자꾸 아프다면 식생활부터 바꾸자. 이거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누누이 앞에 동영상 찍을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삼풍백화점이 또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부실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하지만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은 막 건물 벽이 그냥 바로 무너지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부실 재료를 써서 그래요.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방면은 과연 우리 몸에 맞는 식사일까? 현대인이 매일 먹는 음식은 사실 인류 본연의 식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 점이 바로 현대의 수많은 생활습관병이 급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게 생활습관병, 그러니까 뭐 고혈압, 당뇨, 뭐 기타 등등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에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걸 바꾸면 그 병들이 안 생기겠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양사나 의사가 장려하는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은 사실 인류 본연의 식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조합이다. 뭐 당질 60%, 지방 20%, 단백질 20%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최악의 식사라는 거예요.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당질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뇌가 쓸 연료가 또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질 제한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당질을 제한한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당뇨병 전문의들은 식사 후 고혈당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복일 때 혈당을 조절하는 데 치중했으나 최근에는 식후 혈당값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식후 고혈당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심각한 혈관질환 합병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식후 고혈당이 이제 이 병의 원인이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왜 와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심근경색이 그냥 스스로가 딱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심근경색이 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협심증이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협심증은 왜 생기냐? 혈관벽에 많이 쌓여서 그렇죠. 미국 당뇨협회에 따르면 소화 흡수된 음식물 가운데 지방과 단백질은 혈당으로 바뀌지 않지만 당질은 100% 혈당으로 바뀐다. 또한 당질은 섭취한 직후부터 혈당값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2시간 이내 거의 대부분 체내로 흡수되어 버린다. 이는 음식물에 함유된 칼로리와는 무관한 인체의 생리적인 특질이다. 또 칼로리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칼로리 영양학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끼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정해놓고 먹는 동물은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먹는 거고 배 안 고프면 안 먹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대두됐냐 하면 그냥 간단해요. 9 to 5 노동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뇌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당질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고자 인슐린이 대량으로 추가 분비된다. 인슐린은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비만 호르몬으로 불릴 정도로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당질 섭취로 인한 식후 혈당 상승과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반복되다 보면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에 더하여 갖가지 생활 습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질이 주식일수록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29페이지에 우리 몸 아직 곡물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 주식은 밥이나 빵 같은 곡물이며 누구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농경이 시작되기 전 인류의 주식은 결코 곡물이 아니었다. 뭐라고요? 채소와 열매와 견과류와 과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뭐 견과류도 있을 수 있지만 과일이란 얘기죠. 이게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금니가 발달해 있는 거거든요. 평평하게.
우리가 만약 육식동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호랑이나 개나 고양이처럼 전부 다 송곳니 형태의 치아를 갖고 있겠죠. 물어뜯을 수 있게. 인간은 아직 곡물 위주의 음식에 적응하지 못했다. 나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간 영양학에서는 곡물의 과잉 섭취,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및 인슐린 수치의 정기적인 상승이 여러모로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 이게 아주 키죠. 그 정제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백미와 밀가루죠. 뭐. 심각한 거죠. 탄수화물은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는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전혀 없고 혈당값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당질뿐임을 기억해 두자. 이게 왜 나오냐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게 우리가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미와 밀가루들. 혈당값을 높이는 것은 당질뿐이며 지방과 단백질은 혈당값을 높이는데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라든지 뇌는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만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지방산물인 케톤체도 이용한다. 사실은 이거 맞는 얘기긴 하지만 케톤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또 케톤체에서 독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등 생리학적으로 지극히 기본적인 지식을 대부분의 의사와 영양사가 놓치고 있다. 이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의료계에서는 인간 영양학이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의사나 영양사는 적어도 서구에 버금가는 영양학 지식, 즉 인간의 생명활동과 음식의 깊은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습득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의료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리라 본다. 이거는 정말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우리가 먹는 문제가 제대로 올바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대에서도 영양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현대 영양학이 아니고 진짜 인체와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그 연관성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슐린은 췌장의 이자섬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혈중 포도당의 양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체내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인슐린 분비는 소량을 24시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초 분비와 당질을 섭취해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때 이를 낮추기 위한 추가 분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인슐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책하고 관계없는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왜 우리 몸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들은 되게 많아요. 코티솔, 스트레스 확 받으면 또 뭐 코르티콘,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것들 전부 혈당을 끌어올려 주거든요. 그럼 혈당을 언제 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근데 혈당을 끌어내리는 것은 인슐린 한 가지 호르몬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끌어내릴 거는 거짓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것만 많이 만들어 놨던 거죠, 몸에서. 그게 우리 인류의 몸이 살아온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끌어올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인슐린 혼자 이거를 다 감당하려니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식사를 통해 당질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함께 증가해야 한다. 때문에 추가 분비가 일어난다. 추가 분비된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골격근이나 심장 따위의 세포 속으로 흡수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인슐린은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꾸는 작용도 한다. 한쪽에서는 포도당을 태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꿔 혈중 포도당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비만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순당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거거든요. 32페이지에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오를수록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르는 것을 이제 포도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차이가 큰 것을 뜻하는 거죠. 포도당 스파이크가 클수록 우리 몸의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고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3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도표들이 쭉 나오거든요. 고기를 먹었을 때하고 이제 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제 어떤 패턴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것은 하루에 수차례 당질을 섭취하면 그때마다 혈당값이 상승해 포도당 미니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면 매번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인체 대사가 흐트러진다. 기초 대사량의 몇 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늘어나므로 우리 몸은 구급차 출동에 버금가는 긴급 사태에 처한다고 할 수 있다. 혈당값이 180ml를 넘어가면 실시간으로 혈관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이 긴급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 진정시켜보려고 열심히 인슐린을 추가 분비한다. 그럼 혈관병은 계속 상처가 나겠죠. 현대인은 세상에 태어나 젖을 떼면서부터 하루에만 무려 3에서 5회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해 몸속에서 혈당 변화에 급격한 파도를 일으킨다. 그때마다 대사는 흐트러지고 자연 치유력은 낭비되며 췌장은 지쳐간다. 인슐린 추가 분비가 거듭되고 혈당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체를 교란시켜 알레르기 질환이며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고야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4, 50년 반복되다 보면 중년의 췌장은 지칠 대로 지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당뇨병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최근 정크푸드의 증가는 이러한 상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떠세요? 우리 생활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지방 얘기를 하는데 지방은 아무 죄가 없다. 현대 식생활이 풀어야 할 지상과제는 뭐니 해도 비만과 생활습관병이다. 그런데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당질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선뜻 믿어주질 않는다. 오랫동안 밥이 보약이라 여겨온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지방은 해로운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믿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의학적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이 저자의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편협된 또 시각이 나옵니다. 물론 저도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지방이 해로운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믿어왔기 때문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해롭다.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켜서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누가 퍼뜨린 거예요? 의사가 한 거죠. 그래서 제 앞에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거기서 안젤키스 박사가 토끼한테 삶은 달걀에 노른자를 먹여서 혈관을 잘랐을 때 쭉 낀 혈관 벽에 낀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혈관벽을 막는다고 해서 만들어낸 게 콜레스테롤의 허구 아닙니까? 그 의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 되기 쉽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을 막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 특히 동물성 기름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는 설을 진리라 여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지방이 몸에 해롭다는 주장에 오류가 밝혀졌다. 그중 미국에서 벌인 2가지 연구가 결정적이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방을 먹으면 안 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돼. 이렇게 다 길을 들여놓은 상황에서 이제 나서 당질로 바꿔라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의사들과 기업들과 매스컴의 잘못이라는 거죠. 세뇌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저도 2마리의 개를 키웁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2마리의 개를 키우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책은 이걸 먹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공부가 학습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맞는 것 같고 저 책을 보면 저 책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맞습니다. 또 다 틀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사람은 당질 다이어트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당질 입장에서만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심장질환, 심장혈관 관련된 의사들 앞에 저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 식생활을 찾아가야 된다고 할 때는 물론 거기 이제 채소하고 과일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육류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느 책은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지방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긴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은 지방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그 말이 맞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합리적인 또 얘기를 합니다.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방 섭취는 줄였지만 비만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지방이 아니라 당질과 섭취했다는 사실은 미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한 건강 실태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뭐 이제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선진국이다 뭐 이래서 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맞닥뜨린 거죠. 목표대로 지방은 감소했는데 비만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1960년대 연구를 한 거예요. 당뇨병만 해도 1995년에 800만 명이던 숫자가 2005년에는 2080만 명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2.5배로 훌쩍 뛰어넘었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지방 감소 작전은 비만 방지는 물론 당뇨병 예방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이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결국 그 기간 동안 증가한 것은 당질의 비율이었다. 1971년에서 40.4%였던 당질은 2000년에 49%로 6.6% 증가했다. 즉 미국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건강실태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당질이야말로 비만과 당뇨병을 부르는 주범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결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제 구독자분들은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계는 무엇을 내기 위한 통계였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연구에서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결론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결론 짓지 마시라고요. 결론 짓지 마시고 내가 이거 저거 다 찾아보시고 거기서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